현재 데이터에서 양이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자, 그래도 점점점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수식들을 한 군데다 몰빵해서 넣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실 별거 없어요.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돼요. 하지만 자, 그래도 조금 더 공부를 위해서 얘를 컴포넌트화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트 파트라고 하는 아이를, 자, 저는 컴포넌트로, 그래서 프로덕트 컨텐트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아이를 불러올 수 있게끔 처리를 해줘야겠죠. import product content from 컴포넌트 안에 들어있는 프로덕트 컨텐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제가 끝에다가 JS를 쓰지 않아서 자바스크립트인지 아닌지 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쓰고 있는 데이터들은 모두 Node.js를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예요. 패키지 JS가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npm start를 이용해서 서버를 돌려다는 얘기는 Node.js를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Node.js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임포트 방식을 사용할 때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require와 또 하나는 import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 Node.js에서 불러오는 거는 require지만 import로도 가능하고요. import는 JS 기반의 데이터를 불러오는 겁니다. 이때 굳이 뒤에 있는 확장자를 쓰지 않으면 사용하고 있는 이 문서와 동일한 확장자다라고 인지가 되어 있어서 그냥 파일 이름만 쓰면 이 아이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구나 라고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쓰고 있는 애가 프로덕트니까 굳이 나갈 필요 없겠군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불러오겠습니다. 자, 컴포넌트도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컴포넌트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파일을 불러오는 곳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자, 내보내려면 함수로 내보내니까 사용하고 있는 문서의 이름으로 내보내기를 해서 처리하게 만들어주고, 이때 들어오는 return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div 처리된 아이는 product.js에서 통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div를 가져가면 되겠죠. 그대로 뜯어서 요 div return 되는 자리에다가 옮겨 넣으시면 하나의 div 틀 안에다가 들어가니까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단 문제점은 있죠. 그대로 뜯어서 가져오다 보니까 prcon이라고 하는 아이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prcon을 적용하기 위해서 함수에서 매개 변수로 불러오게끔 하겠습니다. 우리는 props라고 하는 아이로 불러온다면 저는 소위 말해서 const prcon이라고 하는 아이는 불러온 여기 props다라고 일단 인지를 시켜주게 할 거고요. 물론 이대로 끝낼 수는 없죠. 더 디테일하게 확인은 할 겁니다. 자, props라고 하는 데이터를 불러오려면 당연히 내보내 주어야 합니다. 내보내주기 위해서는 product.data 이쪽에서 실제로 적용된 아이들은 전부 다 prcon이라고 하는 왼쪽에 prcon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모두 내보내게 되어져 있으므로 저는 프로퍼티를 데이터라고 할까요? 자, 데이터를 내보내 보겠습니다. 이름은 prcon
자, 프로퍼티명이 데이터라고 내보냈기 때문에 받아주는 아이는 프로퍼티에 들어가는 이름은 사실상은 이 데이터로 받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무언가로 받아오겠다. 그 중에 프로퍼티명은 데이터다. 그래서 그대로 썼다면 여러분들은 점 데이터라고 쓰셔야 그제서야 이 안에 들어있는 PR콘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받아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대로 사용되게 될 거고요. 전혀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간중간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아니다. 나는 다이렉트로 불러오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props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괄호 써서 데이터로 바로 불러오셔도 해당하는 데이터 객체의 프로퍼티명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쨌든 동일합니다. 클릭해도 전혀 문제없이 동작하고 있고요. 버튼을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이 UL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UL. 자, 그럼 얘네들 해볼게요. 그럼 얘네들을 사실 그대로 가도 전혀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한 번에 불러오서 처리하는 게 이쁠 것 같으니 UL 안에 저는 컴포넌트를 프로덕트 li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import product li로 불러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product li로 불러오게 만들어 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하나를 생성을 해줍니다. product li. 이 product li라고 하는 컴포넌트에서는 여기 있는 li들만 받아오면 됩니다. 맵 자체는 그대로 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li 자체를 그대로 받아서 이곳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li로 그대로 감싸셔도 되고 아니면 비어있는 틀로 사용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적용할 수 있게끔 써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보기 좋게 이쁘게 배치를 해도 괜찮겠죠. 향후에 형태를 양을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li가 애초에 한 덩어리로 되어 있으니 저는 감싸고 있는 이 이름 없는 아이는 지울 거고요. 자, 저장하면 에러 날 거 뻔합니다. 자, 아직 저장하지 않고 이렇게 li만 내보냈다는 얘기는 자, li를 대신할 i가 필요하죠. 그게 우리는 product li로 컴포넌트로 따로 뺀 이 i가 있습니다. 어쨌든 맵 자체로 그대로 성향을 여러 개를 내보낸 상황이니까 데이터를 자, 우리는 전달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할 거예요. 맵 자체를 사용하면 해당하는 순서, 목록을 가진 고유의 번호, 고유의 이름을 가진 아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키라고 했죠. 네. 키를 통해서 저는 숫자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이 키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있던 li에 있는 product li에 들어있는 키는 필요가 없죠. 삭제. 그러면서 보면
PR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이 PR은 뭐지? 또 불러와야겠죠. 프롭스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객체 형식의 PR을 사용하시거나, PR보다는 또 데이터로 쓸 거지만 일단 프롭스로 써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 만들어 놓았으니 내보낼 때 요 PR을 내보내 줘야 되니까 중괄호에다가 PR을 데이터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통해서 내보낼 수 있게끔 처리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한 번에 써도 전혀 관계는 없지만 양이 점점점 많아져서 내가 보기 불편하거나 처리하기 힘들다면 컴포넌트 안에 다른 컴포넌트 안에 다른 컴포넌트를 정리를 해서 해당하는 기능이 하나씩, 한 파일에 하나의 기능만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더 가독성이 좋게끔 최대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너무 많아져서 가독성이 떨어진다, 그럼 내보내지 마세요. 괜히 내보냈다가 헷갈리면 오히려 문제입니다. 자, 여기 데이터라고 하는 형식으로 내보냈으니 받아주는 아이는 아무래도 props.data라고 쓰셔야 되겠죠. 쉽게 말하자면 const pr은 props.data라고 써야 실제적으로 이 pr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내보내게 돼서 그 아이를 받아주게 됩니다. 왜 데이터란 이름이 들어갔나요? 여기 props는 이해했지만 이 데이터는 누구예요? 내보낼 때 들어가는 프로퍼티명, 애트리뷰트에 들어가는 속성명에 해당하겠죠. 만약에 속성명을 데이터가 아니라 뭐 프로덕트 데이터라고 썼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그냥 프로퍼티라는 이름 빼고 요 데이터 자체만 그냥 받아주고 싶어요, 헷갈려요 라고 한다면 props 대신에 중괄호로 바꿔주고 데이터, 객체 형식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그 중에 나는 데이터로만 받아와서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깔끔하게 내가 보고자 하는 만큼만 딱 하나의 카드 형식만 사용하게 되어져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결과는 동일하게 처리가 되겠죠. 사실 다른 건 하나도 없고 그냥 한 군데 모여 있는 데이터들이 점점점 양이 많아지면 복잡해질 것 같으니 이거를 파일을 쪼개고, 쪼개진 파일에서도 다시 양이 많아지면 정리가 안 되니 다시 필요한 만큼을 쪼개고 분산시켜 놓은 것 밖에는 없습니다.